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0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6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5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임오월 계묘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사주 명식, 어제 임수 일간에 이어서 오늘은 일간이 계수 일간이 되겠고요. 그 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동일하게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계수라고 하는 것도 수에 해당이 되고 임수라고 하는 것도 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간 계수라고 하는 것 뭐냐면 어저께 임수 양수라고 했다고 하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돼서 음수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 물이 큰 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그런 큰 물이라고 봤을 때, 계수라고 하는 물은 어떤 물? 작은 물, 용달샘 같은 그런 맑고 깨끗한 용달샘 같은 그런 샘물로 보셔도 되고요. 정화수라고 하는 물이죠. 정화수, 옛날에 우리 할머니 어머님들이 자식들 위해서 새벽에 물 받아놓고 이렇게 치성을 많이 드렸을 때 정화수라고 하는 물 한 잔을 정성껏 받아다가 치성을 드립니다. 그 정화수도 계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늘에서 내리는 뭐 이슬비라든가 뭐 서리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로수라고 그래요. 우로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같은 것 우로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과 임수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수, 물에 해당이 되지만은 그 성향 자체가 임수는 큰 물에 해당이 되고 계수는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저께 임수 공부할 때 임수는 청징함을 말씀드리지 않고 오히려 충분하는 그런 충분지성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큰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하는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반대로 계수라고 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큰 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특징은 뭐냐면 청징함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청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청자는 맑을 청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징자는 맑을 징자를 뜻해요. 그래서 맑고 맑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이제 옥수로 겁나게 맑은 것을 계수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계수는 어느 정도로 맑으냐면 음용수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맑은 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여름에 운동을 하거나 한여름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엄청 뜨겁잖아요. 뜨겁고 체온도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시원한 게 물을 마시고 싶죠. 근데 물을 먹었는데 물이 미지근하거나 물이 뜨뜻하게 되면 한여름에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더운데 체온만 더 올리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시원한 뭐 콜라, 얼음 둥둥 떠 있는 콜라라든가 사이다 같은 거, 물론 이제 개수를 콜라 사이다로 비유를 하지 않지만 얼음이 떠 있는 아주 시원하고 차갑고 청량감 있는 그러한 물이라고 봤을 때는, 뜨거운 여름에 그런 물은 거의 보약과 같죠. 보약과, 그렇죠. 사람들한테 생명수와 같은 그런 물입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물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그러한 청정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맑고 깨끗하다의 그 생명력, 그 핵심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무토, 토로서 제방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개수는 청량하고 맑고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토 보는 것을 어떻게 된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무토기토가 있다라고 하면 개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야지만 토를 제거해서 물이 물이 탁해지거나 매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계수일간이 태어난 지금 월령이 5월이잖아요. 5월. 이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화왕절이면서 또 어떤 계절? 토도 같이 왕한 그러한 계절에 해당이 돼요. 토. 자,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은 거, 여러분들 양은 냄비에다가 가스불을 세게 켜놓은 다음에 물을 부어놓게 되면은 그 물은 금방 쪼그라들어서 증발돼서 날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 그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양은 냄비 밑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양은 냄비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5월에 태어났을 때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큰 대해수로 보기 때문에 5월에 그래도 임수는 양수이기 때문에 좀 버틸 여력이라도 있지만 개수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겠죠. 이것이 화가 왕한 5월의 개수라고 본다고 하면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기토가 투출된다거나 무토가 투출된다라고 하면 물이 어떻게 돼? 증발돼서 날아가기 앞서서 토에 의해서 매몰돼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죠.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이라든가 이런 옹달샘 같은 경우가 비가 와야지만 그 수온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한 장기간 비가 오지 않고 쨍쨍 햇빛만 열심히 쬐다라고 하면 그 옹달샘은 어떻게 돼요? 바닥이 훤히 드러나게 되겠고, 바닥이 훤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이 수량이 좀 충분해야지만 맑고 깨끗한데 수량이 부족하게 되면 물이 탁해지죠. 그러면 청징함이라고 하는 것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무토 내지는 기토가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고요. 일단 개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수의 근원이 마련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 지하수를 계속 뿜어서 나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비가 와서 개수를 계속 보충해 주지 않으면 금방 말라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인성인 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수를 생수해 주는 것이 계속 금생수에서 수원이 마련되어야지만 개수가 말라버리지 않죠. 개수가 말라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일간이 있어야지만 사주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간이 쪼그랑 바가지가 돼서 없어졌는데 그 사주 볼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경우에는 사주 볼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경금이 있어서 수를 생수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또 마찬가지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금을 갖다가 금을 갖다가 억압시켜 버리죠. 쉬운 말로 6.25 때 저기 북한 군들이, 중공군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 때 애기 얻고 피신을 갑니다. 근데 애기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애기는 배고프면 울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젖을 줘서 애기를 안 울게 만들어야 되는데 옆에 공산군이 내지는 이런 적군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엄마 입장에서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잘 보살필 수가 없겠죠. 이것이 적군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너무 왕하면 할수록 나의 엄마가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비경겁제인 이런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얘는 이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얘가 억제될수록 금은 다시 수를 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금이 없다라고 하면 신금도 나쁘진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5월은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신금보다는 경금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든가 개수인 비경겁제가 있어서 화를 억제시켜주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개수가 5월에 태어났죠. 그러면 사주 국세 같은 경우 격국을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죠. 음화. 왜냐하면 오중에 있는 지장간을 놓고 보게 됐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령을 볼 때는, 원령만을 볼 때는 초기, 중기는 보지 않고요. 그냥 봉기만 놓고 격을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가 정화를 보게 되면 음수가 화를 받기 때문에 재성, 이거는 편재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간 개수가 약하고 화가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다 신약할 수 있는 국세가 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제 편재격이 아니라 이거는 칠살격이 되는 것이고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칠살격에다가 재살이 왕하니까 재살 태왕한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하고는 달라서 토가 투출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토를 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늘 명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명식 월간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 내지는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음수인 개수는 약화했을 때 양수를
수를 보게 되면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일간 개수가 됐든 겁재인 임수가 됐든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 이렇게 돼 있으면 군비쟁제한다라고 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군비쟁제가 아니라 원체 재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성을 나눠 갖는다 해서 이거를 분재, 나눌 분자에다가 재물재자를 써 분재로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겠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 이 경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 수는 뭐예요? 화를 억제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화가 금을 극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연지에 보게 되면 역시나 자수라고 하는 것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수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이제 누차에 걸쳐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죠. 경자년 이모월은 좌우상충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수가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간 개수도 그렇고 임수도 그렇고 그 뿌리를 갖다가 잃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뭐 뿌리를 못 두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50%, 60% 뿌리를 두었다라고 하면 좌우상충하면 5%, 6%로 크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금은 그나마 뿌리도 없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어제 이민일이었고 오늘은 계묘일이 되게 되는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의 기운을 빼는 것이죠. 개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합니다. 그래서 약한 수는 도와줘야 되는데 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빼는 거기 때문에 결코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수, 임수, 경금이 천간에 있기 때문에 금수가 왕량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어저께처럼. 그러나 이제 5월이라 하더라도 묘목이 있다라고 하면 생시에 따라서 국세는 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시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해보는 생시, 임자시라든가 경신신유시라든가 내지는 개해시 같은 경우가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생시에 따라서 목화가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생시에 따라서 금수가 왕해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임자시라든가 경신신유시, 개해시가 되면 이거는 금수, 수가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보죠. 뭐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자수는 좌우충으로 해서 오화도 좀 상처를 입고 자수도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면 자시가 됐을 때 임자가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죠. 그러면 개수, 임수, 그 다음에 시간에 있는 경금, 임수 또한 여기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수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경금은 뭐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화가 왕할 듯한데 좌우상충을 해서 오화는 거의 데미지를 크게 입은 상태에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목이라 하더라도 쓴목, 물이 많게 되면 묘목은 쓴목, 물에 젖은 나무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거는 수가 왕한 것으로 보고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신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뿌리도 될 수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경금도 금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금수가 왕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임자시에 비해서 수가 더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금은 금도 세력을 얻어서 수를 생하고 그 다음에 임수, 개수도 뿌리를 튼튼하게 둘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임자시가 수가 더 왕할 것 같지만은 의외로 경신시가 더 수가 더 왕할 수도 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신유시를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게, 묘유상충되는 것을 제가 잠깐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거 묘유상충되게 되면은 금의 뿌리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그렇게 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좌우상충돼서 화가 깨져 있죠. 묘유상충돼서 목도 깨져 있죠. 물론 이제 금수도 같이 깨져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화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금수가 이렇게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일간이 아주 왕해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수의 근원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좌우상충되는 것이 문제, 그 다음에 묘유충되는 것이 문제죠. 좌우상충되는 것도 해결을 봐야 되는 거고 묘유상충되는 것도 해결을 봐야 되는데 원국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생시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는데, 만약에 한 가지만 살펴본다라고 하면 갑신대운이 오게 되면 신금하고 자수하고 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좌우상충이 해결이 돼요. 그러면 수가 왕해지게 됐고 묘유상충돼서 묘는
묘유상충이 깨지게 되죠. 묘목은. 근데 화는 살아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목이 천간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목은 금에 의해서 목이 또 상처를 입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오로지 수목만 왕해지기 때문에 일간이 살아나는 그런 장점은 있다 하더라도 사주가 매우 한습해지는 그런 단점이죠. 좌우상충은 해결되지만은 일간이 너무 왕해지는 그런 단점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경진대운이 오게 되면 여자로 태어났을 때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자진합도 할 수 있지만 또 진유합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세운에 따라서 묘유충이 해결될 수도 있겠고 좌우충이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축토가 온다 하더라도 자축합이 될 수도 있겠고 유축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운이 왔을 때 이렇게 충이 해소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좀 잘 살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대운에서의 문제인 것이고, 만약에 정축 대운 중에서도 어떤 세운이 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고요. 또 세운 안에서 또 월운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 사주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사주 원국적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좌우 상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일시로 충이 되는 사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 정사무호 기미는 화토가 너무 반대로 이거는 화토가 왕해지는 그러한 운세이기 때문에, 특히나 무호기미는 무토기토와 투출해서 개수를 파극하는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피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사주도 생시에 따라서 어떤 생시는 목화가 왕해지는 생시, 어떤 쪽은 또 금수가 왕해지는 생시, 또 무토기토가 투출하게 되면은 양음간인 개수의 입장에서는 탁수가 되거나 또 매물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시를 선택할 때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